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에 도착을 해서 지금 G7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아공 대통령과 또 회담을 진행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일정, 외교 일정이 진행되면서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돌아왔다, 이런 평가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의 일정 저희가 계속 팔로우를 해보고요. 국내 현안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의 입원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 분노하고 계시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의 지금 보석 관련된 얘기, 김용현 전 장관은 나 보석 안 할래 이러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는 또 아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안과 또 속보 하나하나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 저는 제 방송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밤방송에 이제 많이 나오시다가 네. 오늘 아침에 네. 오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 자, 네. 대선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좀 달라진 게 느껴지세요? 일단 아직도 되게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데 네. 확실한 거는 정말 많은 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변했다. 특히 해외로 윤석열, 김건희가 나갈 때마다 네. 많은 국민들이 되게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맨날 나가면 무슨 사고를 치고 오니까. 근데 이제 전혀 지금은 달라진, 네. 오히려 이제 되게 기대가 되는, 물론 이제 이번 그 G7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성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얼굴 트고 이런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긴 네. 한 5년 정도를 미리 내다보면서 서로 이렇게 딱 견주고 오는 딱 그런 네. 느낌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많이 달라졌고, 지금 당장 국내 정치 차원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송원석 원내대표나 이런 쪽에선 언제부터 입법권을 존중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라 해야 될까요? 네. 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저들이 이제 변할 거라 생각은 하진 않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정치, 사회, 문화 차원에서도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걸 국제사회에 지금 다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서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구나, 네. 민주주의 회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특히 이 K 데모크라시,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을 켜면서 시민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내란을 막는 그렇죠. 그 장면을 전 세계에서 주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극우 세력들이 막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막았는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지점에서 우리 네. 대한민국이 다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다.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근데 이제 황희도 우리 이사를 모신 이유는 바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원 가입 인증을 하면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네. 이 논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또 이준석 의원이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이 커뮤니티가 바로 이 FM 코리아라는 네. 곳인데, fem코. fem코. 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별명도 인간 fem코. fem코 셔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 그 정도예요. fem코 베스트 댓글을 그냥 읽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가는 네. 소위 그 싱크탱크 fem코라고 보는데, 그 싱크탱크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거의 해설지가 나와 있어요. 그걸 그걸 보면 보면 돼요?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도 실제로 그렇게 보면서 예. 지금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무슨 메시지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저도 제 별동대를 운영하면서 네. 계속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 곳이다. 원래 이 커뮤니티 fem코 여기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고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잠깐만 좀 짚어주세요. 그 이제 원래 풋볼 매니저, 그러니까 보통 이 DC에서 쭉 파생이 된 커뮤니티들이 꽤 많거든요. 네.
일간 베스트도 사실 거기서 파생이 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임으로 해서 2008년도에 그 fem코라는 사이트가 네. 지금 독자적으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핵심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는 단순히 뭐 정치적으로 뭐 극단적인 발언들이 모여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fem코만의 아주 특이한 유일한 이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유일한 시스템. 그게 바로 뭐 다운가입 인증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 지급 이 문제. 자, 뭐 구조적인 문제부터 저희가 한번 뭐 짚어보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희도가 뽑은 펜코의 구조적인 문제 세 가지 네. 뭐가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예. 혐오의 보상화라고 저는 강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혐오를 하면은 원래는 제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안 오히려 되죠. 보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이 되나요? 예, 이게 왜냐면 보상화? 이게 fem코의 특이한 시스템 때문인데 네. 보통 어떤 커뮤니티든 추천을 많이 받으면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음. 뭐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보는데 네. 비추천을 받으면 포인트가 깎여요. 그래서 이게 fem코의 그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은 네. 일종의 그 계급 사회로 돼 있거든요. 이건 뭐 fem코만 그렇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포인트가 쌓이면은 앞에 아이콘이 바뀝니다. 어. 처음에 이제 R 하나 이렇게 있다가 R. 빵 포인트에는 점점 더 막 개 얼굴이 나오고 예. 그러면 곰 얼굴이 나오고 막 망토를 두르고 이러면서 아,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게 게임 레벨업 하듯이 음. 그 아이콘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제 점점 올라간 유저들을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굳이 이게 레벨 다운이 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올라가고 싶어하는 올라가고 욕망이 싶죠. 있거든요. 네. 이건 뭐 당연한 디폴트 값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다수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아예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비추천을 받게 되니까. 아, 그리고 올라가야 포인트가 되니까. 계속 올라가게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네. 바로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를 뭐 집단적으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할 때 네. 카타르시스를 느낀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방법이라든지 그 일종의 혐오, 네. 뭐 지역 차별, 막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 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랑 연결해서 보는 게 핵심인데 뭐 첫 번째 거는 뭐 어디다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점수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점수요? 예, 어떤 그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 아, 포인트. 예.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예. 글을 많이 써요. 그럼 네. 글 작성 혹은 뭐 그다음에? 댓글 작성, 뭐 추천을 받고 이러면은 포인트가 계속 올라갑니다. 아, 그게 쌓여요 포인트가. 예, 그래서 카드 포인트 쌓듯이. 처음에는 그냥 기자님이 딱 덩그러니 있는데 네. 점점 더 막 꾸며주는 거죠. 막 명품 옷 입혀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아이콘이 올라간 그 변한다는 게 그런 그러니까 의미입니다. 이른바 이 아이콘 잉여역 기준표 뭐 이런 것도 네.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요 사진이 뭐냐면 바로 네. 현금화했다는 그 증거 자료들입니다. 지금 시세가 어떠냐면 10,000포인트에 현금으로 25,000원, 3만 원 정도 시세가 거래로 실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10,000포인트를 얻으면요. 네. 현금 25,000원이나 3만 원 정도로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물론 그 fem코 자체적으로는 현금 거래를 뭐 하면 안 된다. 거래 네. 금지다라고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따 뒤에 더 말씀드릴 텐데 네. 실질적으로 이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걸 다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 화면이 이제 막 번개장터, 중고나라 그리고 그게 뭐 올라와 있는 예, 겁니까? 오픈 카톡, 당근마켓 이런 데서 거래가 이뤄지고 포인트 있습니다. 거래가 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 점수의 현금화 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도박의 플랫폼화. 도박의 예, 플랫폼화요? 한마디로 이 사이트에서는 예. 사설 토토가 가능합니다. 스포츠 막 그 경기가 있으면 베팅을 하잖아요. 예. 이게 심지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막 어딘지도 모르는 경기들까지도 다 끌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배팅을 하게끔. 예.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 2, 3을 다 결합을 해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게 아무 글이나 막 올리면서 네. 포인트를 막 얻어요. 포인트를 얻고 그게 뭐 어떤 자극적인 혐오적인 그런 그게 제일 글. 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막 논리적인 글 쓰고 하면은 보통 주목 못 받잖아요. 막 남 공격하고 네. 막 인신 공격하고 조롱하고 이런 게 막 사람들 끌어오르게 만들면 포인트를 막 얻는데 혹은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문화적으로 쫙 그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동을 겁니다. 네.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 막 비추를 받아요.
그럼 빗줄 받으면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 레벨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예. 그런 얘기를 더 안 하게 되죠. 이렇게 몸을 사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네. 중요한 건 그렇게 포인트를 벌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금화를 하거나 현금화를 하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거나 아 사설 토토 사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걸 수 있다 돈을 네. 걸 수 있다 올인. 올인할 수도 있고 네.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펜코의 내부 모습이다 네.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잉포 그러니까 잉여력 포인트 네. 그러니까 포인트 받는 게 잉여력 포인트 이렇게 부르는 네, 건가요, 잉여력 여기는? 포인트. 이게 뭐 잉여력이라는 말에는 굳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고 어, 그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 잉여력 포인트에서 잉포 줄여서 잉포라고 네. 부르는 건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글을 써서 거기에 대한 추천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뭐 댓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얻고 그걸 현금화 시킬 수도 있고 네. 사설 토토에 돈을 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거 잘만 하면은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운영진들 차원에서는 제한을 나름 걸어놨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예. 혹시 운영진 그 사진 24년 4월 20일 공지에 보면 네. 요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요걸 보시면 24년 4월 20일에 최대 잉여력 전송 제한 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어렵게 보이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최대로 그 포인트를 전송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무방비로 이렇게 막 그냥 거래를 하게 되면은 네. 이걸로 막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중간 부분에 밑줄 쳐놓은 게 그 내용이거든요. 최근엔 FM 코리아 포인트를 무한히 매입한다는 거래 글이나 네. 몇십만, 몇백만 단위로 이제 거래를 특히 개인들이 한다는 게 지금 의심이 돼서 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지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픈 카톡, 중고나라 이런 데서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물하기 기능을 차단시키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물밑에서 거래 못 하겠죠. 음흠. 만약에 기자님이 10만 포인트가 있고 네. 제가 그 10만 포인트를 사고 싶어요. 음흠. 그럼 선물하기 기능이 있으니까 기자님한테 제가 뭐 연락을 해서 삽니다. 그럼 이제 파실 수 있는 거잖아요. 10만 포인트 줄게. 네, 근데 돈 선물하기 달라. 기능이 없어요, 제도적으로. 아.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걸 원래는. 운영진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아. 근데 밑에 보시면 그 가장 밑에 줄에 잉여력 전송을 아예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한마디로 이 선물하기 기능을 막아야 된다는 거를 나도 알아. 근데 하지만.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야. 그래서 안 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게 24년에 올라왔던 공지입니다. 지금 1년 넘게 방치가 됐고. 아. 계속해서 최후의 수단을 안 쓰고 있네요. 안 쓰고 있죠. 보고 있는 거네요, 그냥 예. 그렇게. 왜냐하면 이건 예. 뭐 이제 추정입니다만 음. 뭐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데 하나는 일단 트래픽이 쪼그라드니까 그걸 걱정한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런 게 안 되면은 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몰려들었는데 여러 시스템 때문에 뭐 내가 여기 굳이 더 이상 뭐 올 필요가 없잖아 하면서 트래픽을 우려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광고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광고에도 네. 그 광고를 또 유출해야 되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 하루에 네. 5번 광고를 보면 무료로 사이트 자체에서 포인트를 나눠줍니다. 아. 그게 한 번 광고를 클릭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최소 30에서 50 포인트를 선물로 그냥 줍니다. 하루에 5번. 그러면 이거를 그냥 쉽게 계산해 보면 네. 30 곱하기 5. 그러면 150 포인트를 최저선. 그러니까 최저 하루에 150 포인트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최대 250 포인트. 네. 150에서 250 포인트를 사이트 자체적으로 그냥 하루에 광고만 보면은 이 얻을 수 있게 해놓은 건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사설 토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베팅 포인트가 100포인트입니다. 아, 그러면은 예, 그럼 하루에 그냥 광고 무조건 보고 그걸 베팅으로 또 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실제로 도박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돈을 잃고 떠나려고 하면 뽀찌를 준다 그러잖아요. 예. 약간 위로금 같은 거. 예. 예를 들어서 기자님께서 뭐 당연히 그러시지 않으시지만 막 실컷 했는데 돈을 다 잃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나가려고 하면 잠깐만. 예. 아, 잠깐만요. 위로금 있어. 아. 이러면은 이 위로금이 아니라 너 다시 들어와. 그렇죠. 어딜 가려고? 못 떠나죠, 그러면. 못 떠나. 이거 막 손 덜덜 떨면서 네. 다시 또 하잖아요. 다시 들어가죠. 그게 지금 팬코의 도박장 시스템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있었군요. 예. 전혀 몰랐는데 아마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불법적인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법적인 대처나 아니면 대응 이런 네. 것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 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중요한 게 아까 개혁신당 얘기 그럼 왜 나온 개혁신당 거냐? 하고 가죠. 예. 예, 이게
팬코 안에 여러 게시판들이 있는데 그 안에 정치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주로 이준석 의원을 막 찬양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정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데다 보니까. 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은 그대로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면 비추를 받는다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문화적으로 이준석 찬양하는 게 분위기가 퍼져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이렇게 응원한다는 내용 혹은 팩트를 전해도 비추를 받아요. 아.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그냥 별 관심이 없는 네. 저간여층들이 그냥 이런 걸 보더라도 굳이 쉽게 포를 버는 그 방법을 택하지 네. 누가 와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까? 비추만 받는데. 그러네. 추천받을 수 있는 글만 계속 올리겠네요. 네. 거기 분위기에 맞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만약에 이게 네. 중독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 토토해야 되는데 포를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없나? 여기 보니까 이준석을 찬양하면 포를 막 주네, 추천을 막 해주네. 아. 그러니까 기자님이 그냥 이준석 최고다 이런 거 막 계속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쉽게 그런 포를 분위기.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를 하거나 도박을 하러 가거나. 네. 근데 왜 개혁신당이 특히 문제가 됐냐면 6월 1일 동탄 유세 현장에 예. 참여를 한 사람들이 인증을 하잖아요. 아하. 그럼 누군가가 포 선물을 해준다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포가 이제 포인트라는 건데 지금 예. 여기도 나오지만 뭐 500포. 동탄 인증하면 500포, 1000포 이렇게 선물해준다. 예.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개혁신당 당원가입 인증에도 포를 주고요. 그리고 친윤계랑 그 한창 갈등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을 때. 저기 입당 첨포 받으려면 오늘이 입당일로 찍힌 당적 증명서 인증 네. 바가 뭐 이렇게. 개혁신당 당원 인증 딱 하면 내가 포 줄게. 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한창 친윤계랑 갈등이 있을 때 탈당을 했잖아요. 이준석 네, 의원이. 네. 그때도 국민의힘 탈당 인증하면 포 줄게. 아. 그게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빼내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기부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아니 뭐 어디 갔다 아니면은 입당을 했다 그러면서 포인트 준다. 포인트가 현금화가 되는 거고 사실. 맞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사설 토토에 쓸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맞습니다. 이걸 준다? 예. 이거 이상한데? 실제로 저한테 그래서 예? 무려 10만 포인트를 거래를 하신 분이 예. 저한테 직접 제보를 해주셨어요. 뭐래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 거래를 하고 난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 거래 직후에 포인트가 아까 그 예. 알 모양으로 빵 포인트만 알 모양이 된다 했잖아요. 막 개 모양도 있고 네. 이렇게 아이콘이 바뀐다 한번 했는데 저희도 준비되면 띄워주세요. 네. 여기 아이콘 잉여력 기준표. 네, 잉여력 좀- 기준표. 예, 그걸 띄워주시고.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 지금 보시면 이거네요. 밑으로 내려가면 개 얼굴이랑 나중에 막 곰 얼굴 알, 나오고 하거든요. 알부터 시작해서. 예, 알부터 시작해서 쭉 바뀌죠. 쭉, 아 예.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만 포인트 정도 되면 이제 백곰이라고 불러서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막 계속 아이콘 바뀌는 거에서 또 되게 막 희열을 느낍니다. 네. 이게 일종의 동기부여도 되고 예. 이런 보상 심리 충족도 되고 예. 특히 이게 일종의 계급화가 되다 보니까 음, 예를 들어서 저렇게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 포인트가 또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발언과 네. 그냥 알등이가 와가지고 하는 말에 공신력이 차원이 다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포인트를 높여가면서 이 안에서 예. 좀 어떻게 보면 보상을 좀 받는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핫딜 그러니까 주로 광고를 하려고 이거 포인트를 많이 사서 공신력을 높인 다음에 광고를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쉴드를 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네. 실제로 그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거래를 하고 나면 네. 하나같이 알 모양이 돼 있더라. 그게 무슨 의미냐면 무슨 빵 말이에요? 포인트가 돼 있다는 건데 어. 거래를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기자님한테 포인트를 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개 모양이 나오잖아요. 어. 근데 거래 직후에 갑자기 알 모양이 된다는 건 포인트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 포인트가 어디 갔을까? 누구한 사설 토토. 음. 올인을 한 거죠. 올인했다가 돈 다 까먹어 갖고 저렇게 알이 된 거예요? 알이 된 거예요. 아. 거래를 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를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아.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도박 중독이다. 그래서 막 예. 제발 1000포인트라도 달라. 네. 내가 다 사겠다. 음흠.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완전 중독, 도박 중독이에요, 이건. 도박 중독이다. 그래서 아까 법 말씀을 이렇게 네, 네. 이어가 보면 예. 이게 실제로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 112조가 예. 기부행위 뭐 정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113, 114, 115조가 각각 후보자 본인 그리고 그 정당과 후보자 가족 네. 그리고 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형법에도 보면 246조 도박 및 상습 도박죄
247조가 도박장 개설죄, 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지금 여기에 좀 적용이 될 사안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허은하 전 대표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의원이 실제로 지시를 해가지고 막 허은하 전 대표 공격하는 글들 팬코에 막 올라오게 하고 저도 막 그 대선 기간에 개혁신당에서 제보를 해준 분이 있었어요. 네. 이준석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 실체를 좀 많이 알려달라. 하면서 여러 제보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측근들을 시켜가지고 팬코에 글을 올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론 조성을 하고 그만큼 팬 팬코의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걸 몰랐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을 알면은 누군가가 만약에 작정하고 선물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지시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제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허은하 전 대표가 고발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수사를 통해서 네. 당직자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얽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봐야 된다.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권과 특히 이제 개혁신당 의혹들까지 지금 언급이 되면서 이걸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네. 법적인 문제 이게 정말 위법한 상황인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누가 관련자가 정말 있는지 하나하나 봐야 된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이 펜코라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받고 계속해서 잉여력이 올라가고 포인트를 모으면은 그게 현금화 되는 상황 네. 갈 수 있고 또 아니면 그걸로 이른바 도박 네. 사설 토토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이 포인트를 얻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중독처럼 네. 되는 거네요. 계속해서 맞습니다. 이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도 올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뭐 입당이나 이거 하면 포인트 준다나 그러면 정말 입당하고 인증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네요. 맞습니다. 포인트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 의원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비판을 하면 막 비추를 받습니다. 이게 뭐 이건 아직 추정입니다만 뭐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공개 마이너 갤러리 같은 거 어디다 파가지고 네. 우르르 집단적으로 좌표를 찍을 수 있죠. 실제로 예를 들면 뭐 박정호라는 유저가 있어요. 근데 네. 이 유저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요. 아하. 몇 명이 막 달라붙어서 계속 그 글 자체를 그걸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박정호 이거 문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계속 그게 좌표가 찍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겠죠.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되고 계속 또 비추를 글 올릴 때마다 받으니까 포인트가 계속 깎이겠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학교에서 보면 누구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왕따 시키면 다른 친구들도 알아서 쫄아가지고 그냥 분위기에 막 수긍하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뭐 굳이 내가 뭐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을 팩트 체크를 왜 해줘? 나도 그럼 그냥 이준석 올라타가지고 찬양해주고 포 포인트 받지. 받고 예. 뭐 그리고 도박을 하든 뭐 현금화를 하든 아니면은 그 안에서 레벨업 하듯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예. 공신력 얻고 영향력 얻고 일종의 아. 소속감입니다 이게. 그런 것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비추를 계속 받잖아요. 그래도 계속 누군가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운영진이 개입을 해가지고 분란 조장이라는 명분으로 1460일 차단을 해요. 4년. 비추 많이 받아. 네. 그래서 그런 거 쫓겨난 분들이 저한테 제보도 많이 했어요.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내가 뭔 분란을 조장했냐 도대체. 근데 실제 그냥 분란 조장이 된대요. 근데 더 웃긴 건 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두고 있죠. 아하. 와, 이거 좀 심각한데요.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왕따 학창 시절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그런 왕따 모습이 온라인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게 또 포인트와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걸로 예상이 맞습니다. 되고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비추를 받으면은 차단되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네.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하는 못 그런 하게 되죠. 분위기. 네. 그래서 팬코 어. 유저들이 이런 걸 보면서 예. 뭐 다른 민주진영 사이트도 입틀막 하지 않냐? 다 뭐 정치는 원래 커뮤니티는 다 자기들끼리 특성이 있다 원래 하는데 그렇다. 어느 사이트에서 저렇게 현금화를 하고 도박을 하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또 혹시 그 사진 띄워주실 수 있는 네. 지 모르겠는데 그 규칙 내용 나와 있는 거. 그걸 제가 오늘 오는 길에 공개했는데 예. 보세요. 잉놀갤, 잉여력 놀이터 갤러리 여기가 이제 도박을 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통합 규칙 아닌데 네. 보시면은 개정 2015년 12월 3일이라고 돼 있죠. 네.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네. 음지에서 이런 사설 토토가 이뤄지고 있었고 이 키워드 토사장 및 토쟁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토사장은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불법 도박 그 사이트의 운영자를 토사장으로 부릅니다. 그냥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예. 토쟁이는 뭐냐면요. 불법 사이트 그러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참여한 사람들을 토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고도 그동안은 이제 공론화가 잘 안 됐던 거죠. 특히 이거를 찾으려면 굉장한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fem코 자체의 그 해악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이런 거 이제 새벽 시간마다 막 찾고 제보도 받고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런 fem코라는 사이트가 과연 일반적인 커뮤니티랑 똑같냐? 실제로 이게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네요. 이 잉여력 놀이터 갤러리, 네. 잉놀갤 통합 규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박을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것도 좀 충격적이고, 네, 개혁신당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어떻게든 간에 그게 포인트를 쌓으면서 거기 안에서 형성된 그런 여론 뭐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전반에 걸쳐서 보면은 안정령에 주는 것이고, 그렇죠. 정치를 후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맞습니다.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도박 없는 학교라고 네. 그 교장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시민단체인데 그분도 이번에 고발에 나섰어요. 이 fem코 사이트 운영진의 방조 행태에 대해서. 네. 근데 그분을 좀 찾아보니까 과거에 온라인 도박 기획자였더라고요. 네. 이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게 청소년들이 여기에 중독이 되고 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예. 중독이 돼서 못 끊으니까. 그래서 막 대출도 받고 합니다. 참고로 fem코 안에서도 포인트 대출 시스템도 있어요. 참고로. 예, 포인트 그냥 대출할 수 똑같아요. 있어요? 그냥 그냥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사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이 축소 사회, 어. 축소한 이 하나의 사회인데 방금 화면 이렇게 예. 띄워주셨던 내용이 뭐냐면 2015년에 중학생 시절 fem코라는 사이트를 알고 네. 내가 여기서 그 하루 종일 fem코만 하게 됐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2019년에 올라온 글인데 중학생 때 fem코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잉토하다가 돈 잃고 머릿속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막 중고나라 같은 데서도 막 현금으로 거래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도 끊으려고 했는데 네. 내가 술 담배도 안 하는데 fem코는 못 끊고 있다. 진짜 살려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이런 글이 한둘이 아니에요. 블라인드에서도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분들은 뭐 잉여력이 뭔지 뭐 토쟁이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그냥 뭐 설령 받더라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지금 이런 게 이제 공론화가 된 상황에서 네. 이렇게 쓱 지나다니시다가 이런 글들 한번 좀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게 그동안 방치가 되어온 거예요. 근데 왜 제가 특히 지금 이거는 사설 도박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냐면요. 2024년 기준으로 그 청소년 인터넷 도박 중독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 실태 조사한 걸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재학생 390만 명 정도 기준으로 하면 약 그 4.3%. 그게 이제 계산해 보면 16만 7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16만 7천 명의 그 미성년자 학생들이 최소 한 번 이상 도박을 해봤다고 하고요. 도박을. 그리고 그 16만 7천 명 중에 19.1%에 해당하는 3만 명 정도가 네. 6개월 이상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뭐 상담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또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연령대예요. 고등학생이 상담받으러 온 비율은 3.2%고요. 네. 중학생이 상담받으러 온 건 5.1%입니다. 어허. 근데 초등학생 비율 6%예요. 제일 높아요. 도박의 저연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들이 지금 도박 환경에 노출이 돼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그래서 막 불법 웹툰, OTT, 토렌트 이런 문제들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중에 지금 제가 fem코를 특히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지금 다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그 사회 경제적 비용으로 보더라도 연간 뭐 기사마다 막 좀 다르던데 2조 한 2천억 원 정도 연간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방과 뭐 치료와 특히 이런 fem코 같은 사이트는 절대로 이대로 냅두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예, 그 도박 없는 학교 측에서 이제 고발장을 네. 접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지 봐야겠지만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좀 병들어가고 있는 네.
여기 이제 물들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펜코의 어떻게 보면 불법 사설 토토 운영 방조 혐의 여기에 대한 수사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정말 이 펜코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혐오의 보상화, 점수의 현금화, 도박의 플랫폼화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네. 펜코에서는 또 이제 이사님을 향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공격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제가 예. 겸공하고 매불쇼를 나가서 아무래도 또 거기도 되게 스피커가 굉장히 네, 크다 네. 보니까 그 이후로 어제 하루 종일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 청정구역 일정 네. 일 끝나고 집에 가니까 막 10시 11시 되더라고요. 되게 설렜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이거 봐야 되는데. 아니 왜냐면 이게 왜냐면 네. 그 패드립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허위 사실 유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한참 돈 넘은 인신 공격 이런 네.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도 예. 왕년에 그 키보드 워리어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심리로 저런 글을 남기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네. 물론 이제 저렇게 패드립을 날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법적 대응을 당한 적은 없는데 예. 남 살살 약 올리고 빠지고 이런 걸 맨날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다 이제 프로게이머로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한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인생을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글들을 남겼을까. 그래서 제가 집에 가는 사이에 또 증거 인멸하는 삭제를 한 사람들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예. 제보 요청까지도 해놨어요. 그래서 메일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아. 지금 뭐 보시면은 뭐 역겨운 타입이다부터 해서 뭐 황희두식 논리 네. 전개법 이렇게 해놨군요. 예, 이렇게 벌써. 팬코에 이렇게 쫙 하루 종일 그 팬코 특히 정계 같은데 저런 글이 예. 올라오고 있던데 자, 이것도 이게 글 올려서 추천받으면 포인트가 또 쌓이는. 그렇죠. 건가요? 이것도. 이 와중에 또 포를 빨라온 그런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이거예요. 네. 저에 대한 비판 뭐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음. 비판 수준이면 되죠. 근데 왜 그렇게 선을 넘는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뭐 제 키가 158이다. 아니 설령 그리고 158이 당연히 사실도 아니지만 네.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펜코 사설 도박 사이트 공론화한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준석 씨를 제가 그 인간 펜코라고 비판을 했던 거, 네. 펜코 셔틀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대선 주자인지 아니면 펜코 베스트 댓글 나와서 읽는 게 토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렇게 비판한 이유가 딱 예. 저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코에 대한 이 사이트 운영진의 방조, 이 사설 도박 문제, 그 청소년 인터넷 도박 중독과의 연결점 이런 거를 제가 지적했는데 네. 그거랑 지금 뭐 황희두가 어쩌고 저쩌고 뭐 키가 어쩌고 이게 뭔 상관입니까 그렇네요. 도대체? 전혀 다른 얘기를 갖고 와서 근데 저렇게 공격을 하죠. 아마 이제 뭐 심리전을 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올렸을 것 같기도 하고 위축되게 만들기 위한. 사실 이게 저는 네. 원래 심리전이라는 게 이제 게임에서 알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 스타크래프트도 전략 전술 게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심리전에 빠져서 그 경험을 토대로 네. 말씀드리면 저런 식으로 심리전 하면 게임계에서 방출됩니다. 이게 방 빼야 돼요. 방패야 돼. 네, 저 이준석 씨도 그래서 그동안 뭐 정치를 게임처럼 한다는 비판을 많은 분들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실제로 게임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전략 전술에 허점이 너무 많은데 네. 마치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너무 과포장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허점을 알리려고 제가 지지난 대선 때 마삼중이라고 좀 얘기했더니 그거에 또 자기 혼자 긁혀가지고 지금 오늘자로 이제 1220일째 차단을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페이스북이요. 차단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이걸 보러 온 팬코 준천지 여러분들이 있다면 네. 페북 차단 좀 해제해달라고 전해달라. 저도 이 화면을 보고 싶어요. 실시간으로 제가 들어가서 이준석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고 싶습니다. 네. 1220일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못 보고 있다니까요. 아. 아니 이래놓고 맨날 딴 데 가가지고는 자기가 토론 왕이다. 누구든지 난 뭐 토론을 하고 뭐 토론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뭐 민주당은 쫄아가지고 자기 막 토론 회피한다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막 계속 뭐 대선 기간에도 토론하자고 막 자꾸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그 진짜 토론하려면은 황희도 차단부터 풀어라. 차단부터 풀어달라고요. 풀고 네.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팬코 준천지들은 예. 막 급 타령을 하는데 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이준석 씨가 급이 맞습니까? 아니 비호감도 10명 중에 8명을 압도적으로 찍었던 사람이 네. 지금도 뭐 국민청원 60만 명 좀 안 되게 예. 제명 청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디 지금 일하느라 바쁜 대통령한테 계속 엉기냐. 네, 급 차이를 보더라도 저와 이준석 씨의
이 차이가 더 그 간격이 간격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 격차가 좁을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래요. 웃긴 거죠 이게. 예. 댓글 중에는 세계정 파세요 이런 댓글도. 아 세계적. 아 이거는 세계정 파고. 이거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하루하루 숨쉬듯 내로남불하는 거를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서 네. 이건 제 또 자존심이 허락하진 않습니다. 예, 당신이 당신 손으로 풀어라. 아 당신. 딴 데 가서 그럼 허세 부리지 말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하라 이거죠. 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판 글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진짜 캡처까지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면 네. 실제 사과문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 요거는 예. 제가 실제로 예. 어제 자정까지 딱 커트라인을 뒀거든요. 아, 밤 12시까지 오늘 12 어제 기준 오늘 12시까지 시간을 줄 테니 사과문 보내라.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네. 만약에 좀 너무 선 넘었다 아. 싶으면은 보내라. 라고 했는데 몇 개 왔더라고요. 아, 진짜? 아침에 나오기 전에 보는데 아 이거를 또 어떻게 할까? 아. 제가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나머지 이제 법적 조치하려고 이제 그 제가 김가연 누나한테 예전부터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김가연 누나. 예, 이제 청정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연 누나도 실제로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했다가 막 그러니까요. 댓글로 자식 막 가족 건드리고 이런 거 바로 또 박제 참지 않거든요. 네, 네. 저도 거기서 또 조언을 많이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따박따박 대응에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악플러들의 심리를 또 더 정확하게 네. 그동안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이제 보완을 한 상태로 이번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개 보낸 유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형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다. 예. 아직. 나머지는 이제 바로 이제는 시간을 또 넘겼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이제 원칙대로 가야죠. 원칙대로 예. 간다. 법과 원칙. 법과 원칙. 아, 많이- 중요하죠. 본인들이 맨날 했던 얘기. 그렇죠. 법과 많이 원칙대로. 해왔던 예. 진짜 공정과 상식을 네. 보여줄 것이다. 공정, 상식, 정의. 알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얼마나 같고. 제가 이렇게 그들의 언어도 같이 쓰면서 협치를 제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공정, 아, 상식, 정의. 공정상식 네. 정의로 가겠다. 자 지금 댓글을 보니까 청원 지금 몇 명 됐어요?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57만 8,662명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57만 8천 명, 그러니까 58만 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아.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어차피 제명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던데 예.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이준석 의원이 내뱉었던 말들 중에 예. 과연 의미 있었던 게 얼마나 되나? 그냥 본인은 본인 얘기하는 거고요. 바람, 실제로 예를 들어서 희망사. 3차 토론 때 그 망언을 네. 전 국민의 귀를 거의 썩게 만들었던 그 발언에 대해서도 한동안 뭐가 문제냐? 더 당당하게 나왔어. 야 당원 더 늘어나고 있어. 근데 웃긴 게 이준석의 전형적인 그 허세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요. 네. 그 발언을 하고도 난리가 났는데 막 자기는 괜찮다. 네. 뭐 그래서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그때 그 개혁신당의 게시판도 소위 계엄령을 때렸거든요. 네. 막 그 글도 못 쓰게 막 한동안 막아놨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는데 막 탈당 러시가 이어지는 상황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오히려 당원 가입이 늘고 있다. 막 당당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사과 아닌 사과를 했죠. 당원들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네. 아니 본인 말대로 당원이 늘어나고 있으면 아 그 발언은 막 저돌적이었다. 역시 이준석이다. 이런 식이었다면 사과를 왜 합니까? 물론 그게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었지만 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이 당당하다면 지금 뭐 자기가 문제가 없고 뭐 그 쫓겨날 일 없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얼굴을 드러내세요 계속. 지금 이런 식이 나오면 슬쩍 빠지거든요. 네. 그렇게 맨날 뭐 방송 나오고 다음날 신면 일면 차지하는 게 본인의 엄청난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던 사람이 이런 기간 되면 잠깐 사라졌다가 네. 나중에 또 사람들이 잊고 그러면은 나타나가지고 아. 아 나 그때 봤냐고 나 그때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 이 양당의 이 어떤 정치적 공세였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를 네. 찍어 누르는 거다 정치적 공세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닐 겁니다. 네. 뭐 숫자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도 했나 봐요. 숫자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아 이거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57만 명 청원. 아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예. 건 뭐냐면 근데 이준석 의원이 사실 저런 얘기하는 건 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한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네요. 아니면 뭐 당원을 보고 한다. 하지만 근데? 여기는 어딜 보고 있습니까? 싱크탱크, 펜코. 펜코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펜코가 문제 없으니까 저기서 숫자 의미 안 둔다. 아. 펜코가 이제 지켜주고 있잖아요. 펜코랑 함께하는 펜코 수령이죠. 펜코 수계. 펜코 수계. 네, 내란 수계와 펜코 수계 청산이 제 목표입니다.
펜코 수기야마 제가 오늘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네. 들어봤는데 자 숫자의 의미를 안 둔다. 숫자의 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에게 충격을 받고 의원직 제명까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이게 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숫자의 의미 안 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준석 예. 의원이 언제 움직이냐면요. 펜코가 난리가 나면 움직입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실제로 이낙연, 류호정 막 이런 정치인이랑 같이 합당을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때 그래서 방송을 갑자기 키더니 막 휘파람을 붑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래요? 일단 이 자체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얄팍한데 네. 난 여유로워. 난 휘파람 나와 지금. 근데 누가 봐도 불안해가지고 막 눈동자가 흔들리고 예.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또 어떤 짓을 저질렀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네. 당시에 이제 통합론파와 자강론파가 나뉘었었어요. 음. 그래서 펜코 안에서는 자강론으로 가야지 왜 네. 저렇게 통합을 하냐. 아하. 그러면서 엄청 비판을 했거든요. 이준석 끝났다. 천하람이 그나마 자강론파라서 우리는 이제 천하람을 밀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네.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했겠냐. 갑자기 쓱 지나가듯이 천하람도 통합론파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펜코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천하람도 배신자였구나. 아 좌표가 찍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천하람 의원이 그때 주목을 받으니까 그런 거 예. 못 참아요. 그래서 펜코 유저들한테 야 천하람도 배신자야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저는 천하람 의원이 지금까지도 이준석 의원 옆에서 네. 저렇게 소위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긴 합니다. 그렇게 자기 위기 상황이 오니까 오히려 천하람 의원을 던져버렸는데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계속 같이 정치를 할까?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고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펜코가 불타면 이준석 의원의 워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펜코에서 만약에 야 너 빨리 사과해라. 그러면? 이러면 우리 지지 못해. 그러면 바로 대문짝만하게 사과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펜코가 바뀌어 이준석이 바뀌는 거. 네. 그래서 제가 펜코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게 어. 이준석을 공략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예. 밑에 본진을 쳐야죠. 스타크래프트에서도 본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 본진의 의미를 또 네, 갖고 중요합니다. 있다. 근데 그 본진이 지금 예. 사설 도박 문제로 얽혀 있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얽히고 설켜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이 사설 도박 문제 네, 여기에 대한 고발 접수됐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고 그 이준석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또 기자들 만나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오늘 5시에 입국을 하거든요. 네, 하와이에서 돌아오는데 홍 전 시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했다고 하네요. 하와이 가기 전부터 소통했고 현재 있을 때도 메신저 통해 소통했고 어떤 고민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 정치 활동을 하게 될지 한번 뵙고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준표와 손을 잡을 가능성을 또 언급을 하고 있네요. 저는 뭐 사실 예. 크게 의미 부여를 해줄 생각은 없고 네. 하나 궁금한 게 음흠. 그럼 장이사랑은 손잡을 생각 있나?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맨날 자기 이슈 유리한 이슈만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데 네. 사실 이게 유리한 이슈도 아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자꾸 다른 데로 화제 전환을 하죠. 아하. 근데 뭐 이렇게 손잡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예. 2013년 8월 16일에 살이 빠진다의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거는 지금 여전히 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속보로 댓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코스피 난리 났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2,990으로 갔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중에 3,000 넘을 수 있겠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대박이다. 야, 이거 만약에 펜코 예. 가서 한국 코스피 난리 났어요. 3,000 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일단 성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절대 인정 안 해요. 거기서는 그렇게 절대 안 얘기해요? 합니다.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할 때부터 막 올라갔는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럼 이건 어떤 논리로 해요? 왜 확신을 하냐면 예. 실제로 개관이 폐지 이게 2,995. 이게 3천을 가도 5천을 가도 이거 이재명 정부 성과 아니에요. 어떻게든 또 이준석한테 의미 부여를 해줄 겁니다. 어떻게든 이준석이 밖에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막 예를 들어서 홍준표도 만난다 하니까 예를 들면 이거 기대감이다. 예를 들자면 이거 지금 예를 이제 들어서? 밖에서 건강하게 이제 견제를 해주고 국민의힘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네. 다시 신윤희 원내대표 하는 상황에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고 밖에서 또 이렇게 견제를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의미를 예. 부여를 어떻게든 합니다. 절대로 이재명 정부 성과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 펜코를 설득의 대상으로 삼자는 네. 정치인들은 정말 게으르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는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관이 폐지,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를 네.
마치 진짜 여가부 폐지 얘기하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발해왔어요. 많은 그런 게이민들의 식으로. 열망이 담겨 있는데 예. 일종의 이게 사전 검열 문제랑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이 개간이 폐지를 많은 유저들이 원해 왔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민주당 게임특위 위원장이거든요. 네. 갑자기 어. 그 막 격추를 당합니다. 글이. 희한하네요, 진짜. 왜냐면 이재명 정부 성과가 되면 안 되니까. 아. 갑자기 그리고 개간이 재평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네. 물론 모든 뭐 팬코 유저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의견이 좀 나뉘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야 우리가 이런 것도 인정 안 하면 쟤네가 우리 얘기를 왜 들어주냐 라는 의견과 아니야 저 이재명 뭐 대통령과 뭐 황모시기 하는 놈은 못 믿겠어. 걸어온 길을 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던데 네. 여기서 그래도 이재명 정부를 믿고 기대해 보자 라는 의견들을 내는 분들은 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뭐가 예상대로 잘 안 흘러가면 그때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꾸준히 게임특위 위원장으로서 공개적으로 몇 번을 약속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음모가 있을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계속 이거를 그 평가절하를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준석이 그 성과를 가져가길 바라는 거겠죠. 근데 좀 충격적이 어떻게든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든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얘기하지 않을 거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예. 의원 뭐 제가 팬코 원조 준천지로서 보면 네. 그때 시절에 제가 이제 뭐 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야, 지금 3천 간 게 대수냐? 이준석이 대통령 됐으면 지금 4천 갔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쓰면은 네. 포인트가 엄청 쌓이기 받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신박한 논리로 글을 적으면 또 포인트가 쌓이고 하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할 무조건 거다. 예. 이준석 의원한테는 이 엄청난 그 도움이 돼야 되고 네. 소위 찬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는 타격이 되면 그럼 이제 어떤 글이라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3천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박이네요. 야, 이 중동 위기 가운데 3천 이게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좀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참 저희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이걸 바꿔나가고 네. 어떻게 이걸 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네.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사실은 인하대에 갔을 때 이준석 의원은 그걸 새겨들었어야 돼요. 그때 네. 당시에 팸코 뭐 보고 정치하지 말라는 식으로 젊은 대학생들이 비판했잖아요. 특히 그것도 남성들이었습니다. 네. 이대남이죠. 이대남들도 지금 이준석식 정치에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건데 아, 그때도 새겨듣지 않고 여전히 난 팬코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밀고 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 마지막 그 탈출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이대남 이꼬르 이준석 혹은 2030 남성 이꼬르 이준석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우리가 쓰면 안 된다 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로 빨려 들어가요. 뭔가 언론도 마치 있는 마찬가지로 것처럼. 뭐 그쵸. 그렇게 등치시켜서 쓰면은 그쵸. 안 된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30대 지지율이랑 20대 지지율은 달랐고요. 음. 20대 안에서도 이준석을 지지한 게 어쨌든 무슨 막 과반을 넘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김문수랑 합쳐서 70%가 넘기는 건 좀 되게 충격적인 거긴 한데 그렇죠. 모든 게 다 무슨 이대남이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실제로 저한테도 나 이대남인데 이준석 지지 안 한다. 근데 맨날 가는 데마다 너 이준석 지지하냐 이런 걸 마치 무슨 그 해명을 하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네.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어디서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도 계속 얘기를 해온 게 뭐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남성들의 이야기부터 경청을 하자. 이분들의 이야기가 물론 이제 또 그 안에서도 나뉘겠죠. 다 똑같진 않겠지만 일단 엄청나게 주위에서 조롱을 당하면서도 계속 버티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의 목소리 건너뛰고 맨날 뭐 지지도 안 하고 조롱만 하는 사람들이 끌어오겠다고 하면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있는 분들을 잘 챙기자 일단. 이분들도 지금 많이 소외되고 있고 언론이든 어디든 지금 제대로 조명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자.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렇고. 저는 이게 좀 철학적으로 앞으로 좀 논쟁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보는 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게임, 두 번째가 유머,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인 콘텐츠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게임도 검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난 자유롭게 게임을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막 검열을 해?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얘기한 게 여가부입니다. 예. 참고로 셧다운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고요. 문재인 정부 때 없어졌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게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팩트가 틀렸으니까 방치해 둔 건데 네. 그게 계속 다 민주당이 마치 만든 것처럼 아까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도 실제로 저들이 그 파트를 계속 파고들어서 거기에 가랑비 옷젖듯이 혐오를 막 주입시키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딱 사춘기 시절에 어떤 혈기왕성한 그 청소년들, 그 특히 남학생들한테 민주당의 느낌이 회초리 든 어머니 같다. 이런 비유를 보통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무조건 규제를 다 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각각 이거 규제를 그냥 전부 다 풀자고 가버리면은 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그 혼란스러워지고 그럴 수 있죠. 또 온갖 범죄들이 실제로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명확한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되 전부 다 그냥 또 검열과 규제로 가는 거는 지금 노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일종의 그 자유 여기서의 그 각각의 자유를 어떻게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장을 할 것인가 그 자유의 영토를 지금 우리는 되찾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유의 영토를 되찾아야 된다. 네.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 가족부 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네. 좀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제 맞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갈 길이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네. 한 걸음씩 가고 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게임을 4대 중독에 넣은 중독 예방 공모전을 또 열어서 논란이 되고 있던데 네. 이것도 청년층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뭐야? 이런 생각 할 것 같기도 그쵸. 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또 성남시장 출신이시고 그때부터 꾸준히 게임과 e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소위 이 서사가 쭉 연결됩니다. 아. 그러면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넣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보이셨고 네. 실제로 그러한 그 의지와 철학을 민주당 개임 특위를 통해서 실제로 반영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나는 이 게임인들과 e스포츠인들을 챙기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이신 건데 이번에 성남시장 지금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신상진 씨입니다. 그 국민의힘 시장이 갑자기 또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포함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정확히는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네. 성남시 산하에 있는 데인데 아. 거기서 이제 이 소위 공모전을 하면서 네. 거기에 인터넷 게임을 중독의 반열에 또 넣어버린 거예요. 아. 그걸 올려버린 건데 예. 난리가 나니까 지금은 뒤늦게 그 원 글이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글을 지운다고 해서 과연 많은 게이민들이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진짜 게임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이 그 판교고 거기가 지금 그 성남 쪽인데 그렇죠. 어떻게 성남인데. 거기서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 있냐? 지금 실제로 게임 매출 막 60%를 넘긴다 하고 네. 그 정도로 게임이 중요한 상황이고 심지어 꼭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게임도 문화 예술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게임이 지금 중요한 그 시대가 됐는데 네. 뭔 갑자기 무슨 십몇 년 전에 계속 얘기하던 게임 중독 타령을 그러니까요. 이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언제적 얘긴지. 국민의힘에서 예. 신의진, 손인춘이라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게임을 중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래서 막 중독 치료를 하기 위해선 또 뭐 그 여기저기 또 병원을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게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건복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계 이런 데에서도 특히 게임을 중독으로 계속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신상진 시장을 보니까 네.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더라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게임인들 입장에선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종교계에서도 게임을 질병으로 취급을 하고요. 네. 종교계, 교육계, 뭐 학부모계,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의료계 네. 뭐 이런 쪽이랑 굉장히 많은 게임인들이 오랜 기간 싸움을 해왔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요. 갈 길이 멀다. 아, 그리고 FM 코리아, 네. 그러니까 펜코 문제도 지금 언급해 주셨듯이 이런 불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네, 또 이준석 의원이 좀 정치를 계속 해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떤 행보를 좀 보이고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또 어떤 행보 앞으로 미래의 모습 보일지 이거는 펜코 가면 또 알 수 있으니까. 아, 네네. 내일 보면서. 이준석 의원의 일정이 궁금하면 팬코 가 보시면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나올까? 네. 팬코가 보면 답안지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팬코에서 뭐 질문 뭐 해달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또 이준석 의원이 했더라고요.
그렇네요. 참. 야, 근데 이 포인트 문제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의원 쪽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의혹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어떻게 밝혀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음. 그리고 현안을 한번 보면은 네. 김건희 어제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속보 보시고 어제 오후에? 속이 뒤집어졌죠. 아, 일단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명백한 거 아닙니까? 이제 특검 진행되니까 예. 바로 저렇게 또 튀는구나. 뭐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아, 이 신장식 의원도 저희가 만나서 좀 이따가 말씀을 나눠보겠지만은 보면은 김용현도 이제 풀려난다 그러고 김건희는 입원하고 윤석열은 어제 보니까 법원에 나와가지고 기자들 가리지 말라고 하면서 네. 지지자들 보면서 진짜. 그런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 내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갈 길이 멀다. 특히 들어요. 곳곳에 알박기 인사를 해놓고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허. 어쨌든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차라리 뭐 김태효 이런 사람들 이름이라도 알잖아요. 막 김용현 이런 사람들 아는데 네.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곳곳에 막 퍼져 있습니다. 공공기관, 뭐 관변단체 등등 막 여기저기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오랜 싸움이 될 거다. 네. 그래서 확실한 처벌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다. 지금 오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의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현 이 장관 전 장관의 보석 거부하는 모습 자체가 희대의 총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12.3 내란 완정 종식의 원내 지도부 당면 과제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상법 개정안 이 문제 오늘 네. 코스피가 반응하고 있는 것도 아마 이 상황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보면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두 가지 이 네. 사안 뭐 이제 양날개로 새는 날아간다라는 얘기도 나오듯이 이 두 개의 아젠다는 계속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하나 이제 삼각편대로 이렇게 하나 추가해 보면 네. 펜코수계 정산 펜코수계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심각합니다 지금. 미래를 위해서는 예. 이거 좀 계속해서 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자, 이 코스피 오늘 저도 오늘 중동 이 상황 때문에 네. 이스라엘하고 이란 상황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오늘 3천을 거의 가려고 하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 펜코 유저들이 처음에 그 이란 소식 전해졌을 때 네. 엄청 좋아했어요. 왜요? 물론 뭐 모두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코스피 떨어진다. 저 코스피 오른다고 저것들 신나하는 거 꼴 보기 싫었는데 이제 좀 그랬어요? 떨어지겠다. 실제로 그 증거들도 다 저장해 뒀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니까 네. 이재명 정부 내에서 떨어지는 네. 그걸 좀 바라는 모습. 네, 올라가니까 있었다. 지들끼리 신나 있던데 예. 아이고 꼬습다 이런 식으로. 그런 데를 본진으로 삼고 있는 정치인이 뭔 정치를 하겠습니까? 펜코 수계죠. 그래요. 펜코 수계 이준석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이준석 의원이 뭐 페이스북에는 또 보니까 뭐 3일 전에 올린 게시물만 있고 네. 게시물도 안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원래 하루에 막 6개씩 올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네, 좀 실종됐습니다. 잠잠합니다. 페이스북 활동은 잠잠하고 뭐 인스타 활동은 좀 하는 걸로 좀 보여지지만 어쨌든 페이스북을 열심히 쓰다가 또 안 쓰는 모습 이것도 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이 인포 논란이 불거지니까 안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좀 잠잠한지 모르겠지만 네. 이준석 의원의 모습은 계속 보면은 지금 용인 신청에서 업무 협의하고 404로 서울 귀환 중이다. 4104 버스 타고 온다는 건가요? 그것도 잠잠해서 인스타에 올렸나 봐요. 네. 인스타 스토리에 압도적 새로운 저건 압도적 해로움으로 끝났죠. 결국에는 네. 근데 8% 넘게 득표한 이 부분 어쨌든 10%가 안 돼서 뭐 선거비 보전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심판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기 또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숫자를 예. 제일 주목해서 봤어요. 왜냐면은 그게 한 29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몇 표를 받을까 궁금했는데 그 정도를 받았다는 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펜코 수계 청산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왜냐면 이준석이 더한 말을 해도 네.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아하. 일종의 혐오를 계속 더 많이 이준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혐오의 자유를 주장하고 뭐 약자들 조롱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이거 솔직한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맨날 막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이런 식으로 이준석 의원도 심지어 뭐 방송 나와서 그런 비슷한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런 말까지 인용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이준석한테 다시 칼로 돌아가긴 하는 거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정서를 여전히 지탱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흠. 이 본질적인 해결을 뭐 정치인들은 또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고 네. 저는 좀 문화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펜코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어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우리 이사님 모셔가지고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